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의 새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특별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정보데이트에 유니뱅크 이창렬 은행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복 많이 받으셨죠? 예. 네. 경제 얘기, 아무래도 우리 한인들의 주름살을 좀 없애게 하려면은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그 6년 전에 사상 유례 없던 금융 위기를 맞았던 미국 경제가 많이 이제 좋아졌다고들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인사에서는 아직 피부를 이렇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 뭐 한인사회에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한인사회는 항상 주류사회의 추이를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뒤떨어가는 그 후진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주류사회의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를 때는 한인사회의 경제도 빨리 뒤쫓아가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얼마 안 있어 곧 느끼게 될 수 있겠지만 네. 경기 회복이 지금처럼 굉장히 느릴 때는 한인 사회에 전해지는 체감 경기도 그만큼 느려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보면 LA나 뉴욕보다도 또 시애틀이 좀 늦게 그 효과가 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미국 경제는 완만하기는 했지만 이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이 성장세를 이어왔다고 이제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정말로 미국 경제가 5년 동안 좋아지고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사실 미국 경제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사실인데 고용 부분이나 생산 부분이나 모든 경제 선행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고용 수준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꾸준히 떨어져서 2014년 작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는 실업률이 마침내 6% 이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들의 감성지수도 8년 내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좋아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극심한 그 금융 불황 이후 네. 경기 부양책으로 무려 3조 달러 3 트릴리언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는데 그랬었죠. 이러한 통화량 팽창과 저금리 정책이 그동안 매우 좋은 효과를 나타내어서 네. 세계 경제가 침체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미국만 건재할 수 있게 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세계는 이제 글로벌 경제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계 경제, 뭐 특히나 유럽도 그렇고요. 이 동남아, 한국도 포함해서 지금도 이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도 미국의 경제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하나의 의문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의문이죠. 네. 세계적 경제 불안정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그 자체 국내 시장이 워낙 크고 또 자원이 매우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함께 크게 흔들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물론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요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네. 이것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경우에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발목이 붙들려서 지금보다 더 지연되는 그런 결과는 나올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일부 그 경제 전문가들은요, 연방 정부가 그동안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너무도 많은 돈을 풀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극심한 인플레가 유발돼서요, 다른 형태의 재정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표시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그동안 풀어놓은 통화량만 생각한다면 인플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 통화량 흡수 대책도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인플레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정부는 지금 경기 부양책의 조기 종료가 경기 회복세에 너무 일찍이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지난번 세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던 그 QE 통화 팽창 정책과 같은 개념의 유사한 부양책을 지속할 가능성까지 내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따라서 또 다른 형태의 재정 위기까지 걱정한다는 것은 닥터 둠형의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네. 지난번에 그 지상으로 이제 행장님께서요, 경제의 봄이 확실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경제 봄이 언제까지나 지속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2013년에는 2.7% 성장률을 기록했던 경기가 작년 2014년 들어서는 약간 떨어져서 2.3%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다소 주춤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부는 2015년도 경제 성장률을 2.6% 내지 3%까지 그리고 2016년도에는 2.5% 내지 3%까지로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치들은 작년 초의 예상치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경제 회복이 답답할 만큼 완만한 가운데서도 경제 선행 시장인 주식시장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기록해 오면서 네. 마침내 작년 2014년 12월 하순에는 다우 지수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18,000을 깨고 올라간 것을 볼 때 경제 봄이 앞으로도 2, 3년간은 지속되리라는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욱이 최근에는 급격히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유가 수준의 현격한 하락이 경제에 매우 긍정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가스값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운전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네, 실감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마음을 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하고 전에는 그런 소리도 안 들어가다가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여윳돈이 생기니까 그런 소리 들어가고요. 예. 우리 대부분 우리 한인들이 이제 그런 소리 운영하시는 분 많은데요. 이제 이 수심 어린 그런 표정들이 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기름값은 떨어지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지금 현재 오늘만 어제인가요? 어제만 해도 기름값이 배럴당 50불 이하까지 지금 그죠. 떨어지고 했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낮은 수준은 얼마 지속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6개월 전 수준에서 거의 절반 가격으로 지금 떨어진 유가가 네. 다시 반등해서 오르겠지만 그래도 종전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유가가 지속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을 제한 거의 대부분의 세계가 경제적으로 아직도 어려운 여건하에 있어서 네. 원유 수입을 많이 줄이고 있는 데다가 또 전기차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예. 원유의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반면 미국은 자체 원유 생산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3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원유 수입량을 초과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원유의 공급이 매우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원유가 지금 많이 생산이 되고 수요는 적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산유국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서 다른 이제 여러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줄일 줄이겠죠. 거예요. 네. 예, 줄이면은 다시 원유 가격이 반등해서 지금 예상으로는 2015년 2분기 중에 배럴당 한 60불대 그리고 이후 연말까지는 배럴당 70불대로 다소 반등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게 기름, 가스는 뭐 싸다고 지금 많이 사서 보관할 수도 없고. 네, 앞으로 이제 다시 또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군요. 네. 이제 고용 시장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고용 시장도 매우 좋아졌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좋아졌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고용시장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5년 전 실업률이 10%까지 근접했었는데요. 2014년 작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는 실업률이 6%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2년 전에 금년도 예상 수입률이 6.3%였음을 감안할 때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실업률 6.5%는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고용시장은 실업률 자체로만 보아서는 매우 좋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금 수준이나 고용의 실질적 가치 측면을 고려해 보면은 고용의 질이 옛날만 같지 못하다는 그런 이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자리는 가졌지만 그 임금 수준이 옛날만 같지 못하고 아하. 또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고용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금년 실업률을 5.2% 내지는 5.3% 그리고 내년 2016년 실업률을 5% 내지 5.2%까지 네. 낮출 것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9% 넘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5년 전에는 10% 10%. 근접을 했죠. 와, 10% 참. 넘지는 않았지만 맞아요. 예, 어마어마한 실업률이죠.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예. 또 이런 파타임 같은 것도 이제 고용이 된 거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 부분도 있군요. 최근에 그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심리가 크게 좋아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이게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알고 싶네요. 네. 완만하기는 하지만 5년씩 지속되는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고용률이 예상보다 훨씬 좋아졌고 네. 또 매우 낮은 이자율이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대출금 부담이 가버졌고 그리고 물가도 역시 오랫동안 지금 낮은 수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최근엔 또 가스 가격까지 크게 내림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호재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소비 심리가 많이 고조된 것입니다. 2014년 작년 12월 들어 소비자 감성 지수는 8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여 예상보다 높게 93.6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8년 내 최고치라면 심각한 그 금융 불황이 시작된 2007년, 8년 네. 이보다 더 전 수치, 그냥 가장 최근 10년의 호황기 수치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소비자 감성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자율이 오랫동안 낮은 수준에 있고요. 지금도 낮아요, 보면. 이 낮은 이자율이 앞으로 언제까지나 지속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던 미국 인플레는 아직도 2년 이상 정부 목표치인 2%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방 기준금리 페드레이시라고 하죠. 연방 기준금리는 금년 말 1.13%까지 현재 0.25인데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16년 말에는 2.5%, 그다음에 2017년 말에는 3.6%
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융자를 쓰신 분들, 특히 상업자금 융자 금리 기초가 되는 우대금리, 프라임 레이시라고 하는 우대금리가 5년 이하 단기 융자의 경우에 금년 말에는 4.5%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16년 말에는 6% 내지 7%, 그리고 2017년 말에 간서는 7% 내지 8%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제 인플레에 대한 그 걱정을 하고 인플레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잘 세우고 통화량 회수 정책을 잘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통화량 회수 정책이 잘 작동이 되면은 인플레가 적정 수준에서 통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단기 금리가 급속하게 오를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네. 더욱이 최근 저유가가 크게 반등하지 않는다면 경제가 활성화가 가속화가 될 것이고, 네. 사업체들의 매상도 또 그리고 수입도 크게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다소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금리 부담이 크게 우려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한편 이제 장기 금리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장기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 금리는 단기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상업융자처럼 급격히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모기지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변동금리로 대출 받고자 하는 분들은 좀 고정금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장기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네. 변동금리나 뭐 고정금리나 네.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융자를 보통 15년 받느냐 또 30년 네. 받느냐 거기에서 30년 집을 다 가지고 오랫동안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네. 대개 우리 한국 분들은 집을 뭐 평균 7년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사를 가니까. 예. 30년 네. 모기지를 받더라도 네. 7년밖에 집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단기 융자를 한다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우선은 현재 고정금리도 싸고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가지는 것도 좋을 거고. 그렇겠네요. 집을 뭐 20년, 30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단기금리나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한인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투자의 대상으로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이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떤지요? 예.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하는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서서히 봄 기운이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판매 주택의 재고량이 바닥을 치고 판매 소요 기간이 4개월 정도로 짧아지면서 주택 가격이 8% 이상 상승한 회복세는 작년 2014년 들어서 다소 주춤했었습니다. 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신규 재택 건설이 지금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2013년 수준에는 못 미칠지라도 2014년 작년보다는 금년에 다소 회복세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그 상업용 건물 시장도 회복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가 확실하게 회복세를 지속해 가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상업용 건물의 신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조심스러운 점도 있는데요. 글로벌 지정학적 여건이 불안한 지금 그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 미국 수출이나 생산 활동이 영향을 얼마만큼 받고 되느냐에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변수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금년 사무실 건물 공백률은 미약하나마 0.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산업용 건물 공장 건물 같은 산업용 건물의 공백률도 0.4% 정도 감소. 그리고 소매상가
리테일 소매상가 공백률은 0.2%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저소득층 즉 다세대 주택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이 부분은 신규 건축이 증가해서 공백률이 정상적인 수준인 5% 내에서는 미미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보통 5% 공백률은 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 안에서 공백률은 신규 건축이 늘어나니까 그렇군요. 다소 공백률은 늘어나지만 임대료는 3.9%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뭐 오늘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전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좋은 얘기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체적으로 좀 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우리가 전망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주류사회는 경기가 회복이 완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인 사회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가 궁금하네요. 네. 봄이 오면 여름이 이제 네. 또 오게 되는데요. 네. 여름이 빨리 오는 것보다는 봄이 오래 지속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미 경제 봄이 왔는데도 네. 아직도 실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영어 속담에 early bird catches the worm. 네. 부지런한 새가. 일찍 일어난 새가 자기 먹이 벌레를 얻는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그렇죠. 새 기분으로, 새 희망으로 또 그리고 새 시대에 맞는 사업 채비들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그 시대의 변화, 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잘 관망하시면서 모든 일을 계획성 있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전자매체, 이미디어라고 하죠. 전자매체, 뭐 셀폰, 온라인, 뭐 여러 가지 전자매체를 통한 상거래가 급속도로 진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네. 나의 사업에다가 어떻게 전자매체를 이용할 것인지, 어떻게 온라인 판매망을 첨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하이텍 시대의 역발상으로 인적 서비스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사업 부분으로 파고들 틈바구니는 없는지 네. 생각을 해보고 또 해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원래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자꾸 짜보면 무궁무진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예.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시대를 앞서가는 자녀들의 젊은 발상도 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예. 네. 우리 자녀들은 애들이 뭐 알아 그러고 뭐 무시하는 그렇죠. 경향이 있는데요. 미국 사회는 여기서 공부한 자녀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자녀들의 아이들을 구상을 좀 참고도 하고 네. 또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들이 하는 구멍가에 장사에 관심 가는 것을 자꾸 막는데요. 네. 그것에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의 노하우라는 것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멍가게 사업부터 이렇게 노하우를 알게 되면 나중에 커서도 비즈니스가 뭔가에 대해서 벌써 개념이 서고 더 네.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가라지에서 시작한 장사가 사업이 되고 사업이 기업 되고 기업이 재벌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자녀들의 전문 발상도 구하고 좀 시대에 맞는 그런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시라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뭉치기 잘하고 합작사업 잘하는 다른 민족들에게서 한 수를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흩어지길 잘하죠. 예. 네. 꼭 내 것만 갖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내 것, 나의 좁은 세계만 집착하지 말고 좀 더 시야를 크게 하고 넓게 보시면서 혼자서만 하는 사업에 집착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주식회사형으로 사업을 좀 더 크게 펼쳐보시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네. 어느 현자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이룬다고 네. 말을 했습니다. 예. 시애틀 한인사회 여러분들도 금년 2015년 새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기지개를 펴시고 셈을 내셔서 더 큰 것에 도전하시고 더 크게 성공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 유니뱅크 이창렬 행장의 말씀이 화두는 역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2015년 정말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기지개를 펴시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셔서 크게 성공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창렬 은행장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행도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